최근 유럽 축구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라리가의 지로나인데요. 지로나가 일단 라리가에서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17경기, 그러니까 시즌의 절반 정도를 한 상태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점도 레알 마드리드와는 2점 차이지만 바르셀로나와는 9점 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 지로나와 10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로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쓰고 유명한 선수들이 즐비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지로나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기록은 어떤 거냐면 지로나가 현재 라리가 전체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한 팀입니다. 17경기에서 41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이 정말 유의미한 기록인 게 지로나가 심지어 역습 축구를 하는 팀도 아니에요. 지금 라리가에서 4번째로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고요. 패스 성공률도 라리가 전체에서 3번째로 높은 팀입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간 유형을 보면요. 지로나가 역습으로 만들어낸 골은 1골밖에 없고 세트피스는 4골, 페널티킥은 2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만 34골을 넣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해봐도 6골이나 많은 기록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로나가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다가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전력이 좋은 팀들이 당연히 볼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면서 경기를 하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로나가 바로 이러한 강팀의 경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격 패턴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전술적으로 보면 지로나는 최근에 3백을 사용하면서 3-4-3 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 윙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오른쪽은 양쿠토가 높게 올라가면서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데 왼쪽에서는 3명의 공격수 중에서 왼쪽 공격수로 출전하는 사비우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윙백인 미겔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5명의 선수가 공격 전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원 라인에는 가르시아와 마르틴 혹은 마르틴 자리에 양헬 에레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나오는 마르틴이나 양헬 에레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간코프가 나오지 않을 때 마르틴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한 명 뒤에 위치하면서 공격을 할 때 한 칸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 밑에 5명의 선수가 위치하면서 좌우 측면을 사비우와 양쿠토 넓게 활용을 하고 중앙 지역에는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지로나가 공격해 들어올 때 지로나가 굉장히 다양한 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쪽에 기본적으로 6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6개의 구역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비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형은 이번 시즌 재미있다고 평가를 받는 팀들의 공통점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토트넘, 분데스리가에서의 레버쿠젠, 라리가에서는 지로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구의 원조는 과르디올라겠죠. 일단 좌우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을 2명 배치하고요. 이 안쪽에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수비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니까 이 분산되어 있는 수비 공간을 안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끔 만드는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레버쿠젠 이런 팀들의 축구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이번 시즌 지로나의 장점은 저렇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세부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최근 가장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왼쪽 측면 공격 패턴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미겔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사비우, 이 2명의 선수의 패턴이 매우 좋은데 이 사비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왼발을 쓰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지로나에서는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넓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발 윙어처럼 뛰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을 넓게 쓰는 역할을 맡고요. 미겔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윙백도 수비에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올라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때 왼쪽만큼은 사비우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 공간을 한 타이밍 더 빠르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오른쪽에서는 구토가 올라오고 미겔은 사비우가 공간을 넓게 활용할 때 약간 한 타이밍 늦게 합류하더라도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수 숫자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겔이 공격을 전개할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미겔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겔이 안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전방을 바라보면 이때 사비우는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겔이 측면 공간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사비우가 측면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비우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안쪽에 있었던 도우비크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로나의 공격 패턴 자체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도우비크가 사비우가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데 이때 미겔이 뛰어들어가는 도우비크에게 아주 적절한 패스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도우비크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일단 볼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사비우는 측면으로 돌아뛰기 때문에 여전히 측면에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도우비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약간 끌려 나온 상황이니까 이때 미겔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더니 사비우의 자리를 채워주면서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우비크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미겔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턴 패스를 받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사비우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도우비크가 2차적으로 수비를 끌어냈기 때문에 3차적인 공간으로 미겔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겔이 볼을 받은 다음에 공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지로나가 승리를 거둘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 미겔이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는 분명히 약간 내려와서 안쪽 지역에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비우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미겔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사비우가 만든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겔이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미겔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미겔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에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요. 안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로나의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쪽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비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미겔의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또다시 뛰어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겔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미겔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되고요. 이 공간으로 볼을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득점까지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로나가 일단 왼쪽 라이너에서의 공격 패턴만 봐도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선수들의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 공간으로 여러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볼을 가진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쪽에 있는 이 6명의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자체가 거의 6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개의 구간을 모두 막기가 힘든데 여기서도 선수들이 그냥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한 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선수가 붙으면 또다시 내려오면서 공간 만들고 다른 선수가 올라가고 반대편에서 한 선수가 내려가면 다른 선수가 올라오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침투하고 이러한 패턴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는 움직임을 6개의 방향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로나의 공격 전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후방에 3백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앞쪽에 한 명의
선수 가르시아가 위치하고 있고 좌우 측면에 왼쪽에는 측면으로 빠져있는 사비우, 안쪽으로 들어가는 미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그 다음에 오른쪽 윙백이 높게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최전방에 도우비크까지 이렇게 3명의 선수가 3백, 그리고 앞쪽에는 6명의 선수가 지그재그로 위치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공격 전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공격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측면 지역에서 사비우가 측면으로 빠져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미겔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미겔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전개할 곳이 없으니까 뒤에서 올라오고 있던 가르시아에게 백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올라온 볼을 뒤로 한번 지그재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서 가르시아가 볼을 몰고 올라올 때 앞쪽에 이미 공격수가 한 명 있고 측면 지역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르시아가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게 되느냐, 측면에서 가르시아의 볼을 받은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윙백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윙백이 볼을 받는 순간 아까 올라갔던 가르시아, 그리고 이미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이 선수가 이제 포르투거든요. 이 2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끌려 나갈 때 안쪽에 있는 선수가 일단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 안쪽으로 올라와 있었던 가르시아가 이 공간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요, 끌려 나오는 선수의 뒷공간으로 한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수비수가 이 선수에게 또 끌려 나가니까 그 공간으로 뒤에 있던 선수가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수비수가 끌려 나왔을 때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가르시아에게 리턴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가르시아가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장면은 왼쪽으로 빠져있는 사비우가 일단 측면으로 수비를 한 명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겔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측면 지역에 있는 사비우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사비우가 볼을 받는 순간,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그 안쪽 공간으로 미겔이 들어와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죠. 이러한 움직임은 뭐 최근에 토트넘에서 우도기가 하고 있는 움직임을 이 미겔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미겔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미겔이 안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겔이 측면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수가 안쪽에서 한 명 더 끌려 나오죠.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져 있었던 사비우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공략하고요, 다시금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사비우가 볼을 잡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넓은 공간을 쓰는 선수가 또 한 명 있고 중앙 지역에는 이미 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계속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크로스를 받을 선수가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공격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쪽 측면에 수비가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스가 약간 길게 넘어오고요, 반대편에 있었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치고 가장 공격력이 강한 팀이 왜 지로나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3백 전형에서 공격 숫자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의 선수가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 센터백을 보는 선수가 우리가 익숙한 블린트입니다. 그리고 이 블린트는 아약스 축구에 정말 익숙한 선수죠. 그리고 왼쪽 측면 풀백과 센터백 혹은 중앙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블린트가 한 칸 올라오면서 가르시아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해요. 그래서 수비적인 밸런스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지로나가 지금 베스트 11을 보면요, 아주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자체가 빅클럽에서 재능 있는 선수를 임대해 오거나 아니면 B클럽에서 재능이 있지만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서 비싸게 판매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라인업에서 이 블린트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매우 어려요. 특히나 뭐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를 왔고, 양쿠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임대를 온 선수잖아요. 그리고 미겔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어린 선수가 많다 보니까 전방의 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방 압박을 정말 강하게 할 수가 있고,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도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축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르디올라식 축구와 매우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티 풋볼 그룹, 이 맨시티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구단이 연합을 맺고 있는데, 그 연합 안에 속해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지로나예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팀들이 전술 자체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팀들끼리 전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공유도 되고요. 특히나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로나라던가 아니면 뉴욕시티라던가 이런 팀들에서 유망주를 잘 키워내면 맨시티로 오기도 하고, 맨시티의 좋은 선수들을 이쪽으로 임대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선수에 대한 교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로나가 전방 압박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연상시키는 공격 패턴, 이러한 패턴들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맨시티와 아주 연관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구를 구사하는 거고요. 과르디올라 스타일이 곧 세계 축구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지로나에서 잘하는 어린 선수들은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를 추구하는 빅클럽들이 노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로나를 정말 유심히 바라보신다면 아마 근시일 내에 지로나에서 뛰는 선수들이 빅클럽으로 건너가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로나가 이번 시즌 내내 이러한 성적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로나처럼 유능하고 젊은 팀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지도 이번 시즌 지켜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